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해야 될 때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침묵의 대통령, 이렇게 지금 침묵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 좀 해라, 숨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근데 오늘 데일리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제목이 이렇게 깔렸습니다. 문재인 트위터라도 좋으니까 국민들에게 말 좀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글이 나오겠습니까? 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고 딱 지명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퇴임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퇴임할 것인가?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차라리 트럼프 막말 트위터가 나아 보이는 1년 1회 꼴 기자회견, 이런 제목.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김치가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한국인에게 김치는 꼭 필요한 음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엊그제 김치의 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김치가 없으면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한국인에게 김치는 꼭 필요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엊그제 김치의 날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치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뜻이었겠죠. 아니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는지,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한국인에게 필요한 김치만큼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은 이제 꼭 자랑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치도 좋아하고 잘 먹어야 하지만 샐러드로도 한 끼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시 먹을 때나 피자 먹을 때나 햄버거 먹을 때 김치가 없어야 한다면 애국자로 보이기보다는 어쩐지 외골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외고집이 엿보이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 이렇게 신문은 얘기를 해나갑니다. 요즘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은 거의 배추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가 먹을 수도 있고, 한인 가게에 가서 우리 한국의 김치도 수입품을 갖다가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현지에서 또 담아서 파는 김치 먹을 수 있습니다. 코스코 같은 현지 체인점에 가면 다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먹는 식생활에 관한 한 한국에 사는 것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치를 먹는 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 역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줄이면 줄일 수 있고 끊으려 하면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김치고 식습관 아니겠습니까? 그건 담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치는 뭐 그렇게 크게 중독성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의사들도 잘 알아서 한인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김치 즐겨 먹느냐고 묻곤 하는데, 염분이 많이 들어가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대표적 반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세지처럼 줄이는 게 좋은 종류인 것이다 라고 이 기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세지도 요즘 잘 안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안 먹느냐? 거기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도 김치 소비량은 쌀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줄어듭니다. 먹는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세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석 달 뒤면 68세가 되는 대통령에게 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 기사를 쓴 분의 질문입니다. 이거는 데일리안 데스크에서 아마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의 외골수 단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김치란면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가 김치의 날에 문 대통령은 김치가 없으면 한 끼도 밥을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외골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기자는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 필자는 그렇게 해서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골수는 특히 소통과 관련된 그의 말하지 않기, 만나지 않기가 대통령으로서 실격 수준이라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법, 소위 말하지 않기, 사람 만나지 않기가 대통령으로서는 실격 수준이라고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그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첫 문장을 쓴 지난 칼럼 9월 27일자 정기수 칼럼입니다. 이게 나라이고 이게 대통령이냐 해서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의 그 어업지도원 공무원 사실 사건을 갖다가 사살 사건을 비롯해서 국가 중대 사태, 그럴 때는 물론 국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갈릴 때 주요 쟁점 발생 때마다 오히려 대통령이 앞에 딱 전면에 나서줘야 되는데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제를 이 정기수 칼럼에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럼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럼은 어디서 나왔느냐?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기자회견을 싫어하고 TV 앞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나라 일을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 기회를 극구 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천만 불짜리 광고 기회인데 전혀 써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들은 대통령이 방송 좀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인기 높은 프로그램이라도 싹 중지하고 청와대 중계차로 연결시킬 이 태세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캐나다의 그 저스틴 트루도를 포함해가지고 해외 유명한 정상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매일 아침 마이크를 잡고 어제 오늘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이거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주고 또 국민들이 물어보는 궁금증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의 정상들이 일률적으로 다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트럼프만 의사들 의견과 과학을 무시하고 있어. 또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뭐 이랬다고 이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의사들 의견이라든가 과학을 무시하거나 가짜뉴스를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는 말은 했지만 말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뭐 얘기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건 트럼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미국의 장애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저녁마다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소위 노변담화 프레지던트 채트, 프레지던트 채팅이란 거 있죠. 프레지던트 채트, 그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그 말도 잘하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말 잘해요, 또박또박. 그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피고인의 무죄라든가 원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잘하지만은 대한민국 국가의 권리라든가 국민의 권리라든가 그 정부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무죄나 권리를 주장하고 설명하는 데는 열의가 없거나 자신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이 칼럼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에서 이거는 컨트롤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의 불똥이 어쩐지 심하다 했더니 마침 기자협회보가 통계로 그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김대중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의 직접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합한 횟수가 김대중과 노무현 각각 150회, 이명박 20회, 박근혜 4회, 문재인 6회라는 것이
바로 불통 대통령으로 유명했고 그것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근혜와 막상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 횟수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못한 게 문재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은 7번이나 했지만 문 대통령은 4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라 2019년 기자회견, 2020년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비아냥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2020년 기자회견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달아야 한다는 비아냥 꼭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신은 박근혜보다 못하고 있으면서 박근혜를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이 칼럼은 핵심 사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 정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비판하고 또 비판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이가 김성원 의원이죠. 대통령의 공개 일정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그가 취임한 후에 식사회동은 209회로 일주일에 한 번이 조금 더 됩니다. 이 중에서 외교장관 강경화가 포함된 자리가 45회를 차지해가지고 거의 25%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25%. 대화자가 말이죠. 심한 편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편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낯가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강경화의 능력과 식견이 자주 지적되는 그런 거 잘 아시죠? 이번 개각에서도 유임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45회나 거의 25%를 만났다고. 대통령의 만남 중에서 이렇게 많은 25%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강경화라는 거죠. 심한 편식이고 편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가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라도 좋으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말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이 글의 제목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자세히 들어보지 않았고 정독해서 읽어본 적이 없다고 밝힌 이 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약속이 달라져서 희화화되고 있는 문장들은 다 외우다시피 이제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보질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취임사를 나중에 보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언론에서 언론 매체 통해서 그 약속이 달라졌다고 자꾸 웃음거리가 되고 희화화 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외우다시피 하게 됐다는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 칼럼 주제인 소통에 관한 약속과 선언은 또한 이렇게 거창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진 얘기 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칼럼니스트가 지적하는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대독해드리는 겁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뒤에 말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뭐 취임사 앞에 말은 잘 알고 있는데 뒤에 말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그 필자도 놀라운 취임사라고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이라는 형용사는 이런 때 사용하라고 사전에 있는 말이다 하고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진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자, 직접 언론 브리핑, 퇴근길 시장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어느 것 하나 거짓말 아닌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거기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처럼 완전히 딴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주인공은 정기수 칼럼입니다.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칼럼이 명칼럼, 칼럼이 아주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은 바라지도 않고 TV에 가끔 나와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의 눈과 입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광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칼춤인지 캉캉춤인지가 구경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한국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혀야 마땅할 것 아닌가라고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이쪽 부분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광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칼춤인지 캉캉춤인지가 구경하는 국민들의 이제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이런 판국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와서 나의 의견, 자신의 의견,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좀 밝혀야 마땅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대통령이죠. 그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빠서 TV와 기자들 앞에 나가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지난달 말 그가 페이스북에 썼다는 소위 이것마저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신 써준다는 것도 다른 사건을 통해 알려지긴 했지만 이 독후감이 그것을 확인해 줬다고 지적합니다. 미술학자 최열의 책에 옛 그림으로 본 서울을 소개하면서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고 적은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하면은 문재인은 대통령의 책무를 혹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싶다고 이 필자는 지적합니다. 국정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하고 대통령은 한가하게 인문학 독서나 하면서 사색하는 자리로 여기지 않고서 어떻게 전세가 폭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금 있고 추미애의 검찰농단이 극에 달해 짜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유유자적할 수는 있는 것인가? 라고 이 필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퇴임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 루즈벨트나 트루도 같지는 않더라도 트럼프라도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나온다고 이 필자는 지적합니다. 네. 트위터로 자기가 하고 싶은 폭언이라든가 험담, 거짓, 주장 이런 거 제멋대로 띄우더라도 좋으니까 좀 소통은 이렇게 그만큼 함으로써 소통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트럼프를 비판을 하는데 트럼프 비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 좀 심한 말도 하고, 좀 험담도 하고, 거짓 주장도 하고, 때로는 브라핑도 하고, 그러지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얘기도 하고, 그 공감하는 사람들은 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감 안 하는 거죠. 누구라도, 어느 사람들이라도, 어느 대통령이라도 공감하는 대통령이 있고,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건 다 양쪽이 다 반반으로 다 있게 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하고 소통 잘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만큼 잘하는, 소통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지금 그만두는 분이지만, 그는 그대로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미국을 지켜내고 미국 국익을 지켜내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고 국민을 뭘 무시한 게 뭐 있습니까? 미국민 항상 American citizen, American citizen, nation 이걸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을 많이 아끼죠. 네. 그러니까 결국 답답하지 않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답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큼 유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소통을 잘한다는 거죠.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이 없다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떠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뭘 얘기하는가라는 그런 반어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이 위기, 고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소위 결단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정 방향,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대통령 자리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그 중에서 어떤 기사가 상당히 시선을 끌고 있느냐. 먹는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세태도 변하고 있어서인데 석 살 뒤면 68세가 되는 대통령에게 왜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문제는 그의 외골수단면, 특히 소통과 관련된 그는 만나지 않기가 대통령으로서 실격 수준이라는 그래서 심각하다고 지적한 이 칼럼니스트의 말을 상당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치들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함께, 태양과 함께. 네, 안녕히 계십시오.